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런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종부세 강화 같은 핵심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종부세 관련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추가로 취득세와 양도세까지도 손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오현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 세금 정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라도 최대 0.3%포인트, 다주택자는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인다는 겁니다. 비싼 집,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추가 강화 의지는 강합니다. 집을 살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들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오를 것은 오른다는 그동안의 학습 효과입니다. 정부의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적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2018년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가족 등에게 증여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겨 세금을 피하는 꼼수를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금을 건드려 효과를 내기 위해선 빠르면서도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실거주가 확실한 1주택자는 세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걷는 조세체계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